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지역 화폐가 열풍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고요. 발행되자마자 곧 소진될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잇따라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년 전에 대덕구에서 대덕 이로움이라는 지역화폐가 발행이 됐고요. 올 3월에는 세종시의 여민전, 또 5월에 대전시의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가 출시가 됐습니다. 충남도에서도 15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이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시 기업지원과의 김회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장 김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입니다. 예, 모처럼 저희 지역 충남, 세종, 대전 분들이 다 나오셨고 또 우리 박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열띤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관련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대덕 이로움 지난해 출시하고 나서 박정현 청장님께서 저희 시시각각에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소기의 성과 어떻습니까, 청장님? 마중물 역할 했습니다. 네, 저희가 발행 6개월 동안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올 초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점포당 일일 평균 매출액이 7만 2천 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러면 월 한 133만 원의 매출 증가가 됐으니까 네. 실제 마중물 역할 한 거 맞죠? 제가 약속한 거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 이로움은 대전에서 최초로 만든 지역 화폐인데 온통대전이 나오면서 실제로 전체 대전의 지역 화폐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로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경우는 대덕 이로움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역의 또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대덕 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덕 이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 전통시장이나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덕 이로움이 만들어낸 성과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덕 이로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함께 이용하고 그래서 대덕구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가정 경제도 좀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함께 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경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그런 공동체 의식도 네. 담겨진 것이 지역 화폐인데 말 그대로 이로운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내가 쓰고 우리 공동체가 이로운 대덕 이로움입니다. 방송인 같으세요. 처음에 소개하실 때도 그렇고 예, 딱 타이밍 잡아서 네. 역시 우리 청장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종은 이름 참 좋습니다. 여민전 출시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와, 발행분이 2~3시간 만에 다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출시된 이후에 지금 450억 원이 발행이 됐고요.
대부분 한 5월 이후에는 하루 또 한 뭐 3시간 만에 다 완판되는 월별 발행분이 그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언론인들이나 주위에서 뭐 아이돌 그룹 티켓 뭐 구하기보다 어렵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발행 물량의 한 95% 정도가 그 해당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실제 발행 물량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캐시백까지 하면 100%가 넘는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지역 상권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줬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은 시민들의 얼굴에 좀 뭐 화색이 돈다고 할까요?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사용자나 모두 만족하는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위기 와중에 그래도 지역 화폐가 이렇게 조금은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대전 지역 화폐도 이 이름 가지고 이제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온통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6월 8일자로 보니까 26만여 명이 벌써 가입을 했고 발행액이 1,189억 원에 이르는데 우리 김 처장님도 온통 대전 사용하시나요? 예, 저도 이렇게 나온 지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좀 신청을 하고 써봤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정책들이 어떤 건지 직접 써봐야 되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도 뭐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 대전 시정이나 이런 거 직접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온통대전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 이걸 쓰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캐시백도 충분히 나온다더라는 게 정보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입소문이랄까요? 좋은 것들은 빨리 퍼진다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확실히 좀 빨리 퍼진 것 같고 시에서도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50만 명. 대전 시민의 3분의 1 가까이가 가입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빼면은 훨씬 더 대부분 그 성인들 그리고 가구마다 하나씩 거의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미 지역 화폐 활성화된 곳이 꽤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보신다면 전국적인 현황과 우리 대전, 세종, 충남의 비교를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예, 행안부에서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만 현재 총 전국적으로 총 1조 6,600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던 3월 이제 이후에 판매액이 7천억 원이 넘어서요. 할인 판매 효과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9년에 이제 3개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2018년에 한 70개 지자체 수준이었던 것이 작년에 177개로 이렇게 늘어나고 예. 올해는 광역을 포함하면 거의 230개 지자체가 그 6조 원 예정으로 이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5년간 그러니까 2015년부터만 따져도 발행 규모가 67배. 정도 늘어났고 발행 지자체 수는 작년과만 대비를 해도 34% 증가한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농민수당을 지역화폐에 연계하는 지자체들도 생길 것으로 보아서 예. 지역화폐 그 성장세는 이제 한층 더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화폐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류형, 무슨 고향 상품권, 뭐 대전 사랑 상품권 이런 예. 식의 지류. 지류형, 그다음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형, 그다음에 체크카드 형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대전, 세종은 체크카드 형태인 걸로 알고 있고 충남은 시군마다 조금 혼재 있습니다. 시군마다 이제 모바일 쓰는 것도 있고 체크카드 그다음에 지류가 혼재 있습니다. 대전은 이제 온통 대전 올해 이제 4월 출시한 이후로 5천억 원의 규모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덕구도 올해 300억 원 규모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네, 네. 5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 또 늘었습니다. 예, 네. 그새 늘었네요. 네.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 3월에 출시를 하시면서 상반기 300억 원을 다 판매를 하셨고 또 추경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충남에서도 15개 시군이 다 이제 합쳐서 3천억 원 이상 발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도 또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도 열풍이 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화폐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대감도 있지만 논란과 우려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끄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역화폐를 왜 쓰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순위가 역시 할인이죠. 예, 할인. 캐시백이 됐든 할인율이 됐든 뭔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는 그 주민들이 한 60% 정도 됐고요. 예. 그래도 한 3% 정도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할인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조금 양날의 칼 같은 게 있죠. 이게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그런 내용들을 더 확산시키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짚어주신 김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장점을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캐시백 요율 혹은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발행 초기에 6에서 10% 정도 갔다가 최근에는 또 15까지 갔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부산 동백전 보니까 4월까지 최대 10% 돌려봤다가 5월 달에 6%로 줄이자 발행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또 현황이 있어서 우리 지역도 혜택이 끝나는 시점이면 혹시 이런 양상이 보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각자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가 단순 할인 때문이라면 할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용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화폐가 원래 뭐 자본 여유 유치라든지 순환 경제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의미보다는 코로나19에 맞춰서 그 지역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종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그걸로도 의미는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할인율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할인만이 지역화폐 임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줄 텐데 그럼 이거를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쓰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구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느끼고 내가 소비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쓰이고 계속 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정책으로 같이 민과 간이 만들어간다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차피 이제 경제적으로야 캐시백이 큰 메리트겠지만은 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걸 뭐 계속 크게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 이 지역화폐가 갖는 가치, 그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민정 같은 경우에는 참여와 상생, 세종, 사랑의 가치를 갖다 이음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이 가치를 갖다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가치가 확산될 때만이 이 캐시백률이 낮아지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치를 좀 공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관념 속에 뭐 부가가치세도 10%, 10분의 1 정도는 마지노선처럼 좀 지켜주면 더욱더 인센티브가 있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은데 일단 흥행은 성공했는데 과연 지속 가능적인 면에서 재정 부담에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앞에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이제 시작 단계에서 10%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평상시 요율 뭐 5%대 이렇게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주신 두 분 말씀처럼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답게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도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지금 10% 이제 할인율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 4%를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이 매칭을 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재원 확보하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지자체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악용하는 뭐 깡이나 현금깡 이런 문제들도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요율로 따진다면 지역화폐 3천억을 발행을 하면 지자체,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세금이 투입되는 게 30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300억 원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높은 할인율 유지가 그 주민에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지방 정부의 재정을 어디에 쓰는지가 조금 논의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도로를 닦는 데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실제 대덕구의 경우는 올해 이제 원래 목표가 300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그러니까 통상 8% 정도로 잡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뭐 이를테면 출시 기념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한 10% 정도 예. 할인을 하고 나머지는 한 6%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8% 정도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0억이면 24억
예.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4%는 이제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4%를 대덕구 재정에서 투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12억이죠. 대덕구 재정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5,200억 정도 되니까 12억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죠. 전체 규모로 따지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도심 안에서는 평균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요. 예. 그럼 8천만 원 정도 들면 이거를 12억으로 하면 15면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12억이면. 15면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12억을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7만 5천 명의 대덕구 주민들이 대덕 이로움을 씀으로 해서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를 더 나타내는 게 더 좋은지를 네. 저는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높여서 재정 투여를 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의 경우에 실제로 소비가 굉장히 줄면서 골목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게 골목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비를 좀 촉진해 줄 수 있는 단기긴 하지만 소비를 촉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럴 때 대덕 이로움이나 지역 화폐의 기능, 특히 온통 대전이 15% 캐시백 하는 것이 그 발행 기념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높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잘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뭐 주차 설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는 일종의 조금의 가처분 소득을 더 늘려주는 형태니까요. 네. 예,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결국은 있다. 그게 1차, 2차 그 경제 효과를 더 예.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태로 만약에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답게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존의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던 걸 그냥 지역화폐로 그 결제 수단이 바뀐 걸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화폐가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발전해 나가려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던 소비를 어떻게 하면 지역 안으로 계속 끌어올지, 그다음에 뭐 관광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지 거기에 그 지역 화폐의 그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뭘 했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 소비 쿠폰이 대덕구에 45억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를 전액을 대덕 이로움으로 다 저희가 완전 전쟁 치르듯이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덕 이로움으로 태워지면서 지역에 있는 무슨 그 가전제품 판매하는 데서 밥솥이 돈이 나고 그리고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전일보다는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더 나고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484억 정도가 오는데 그중에 19%가 대덕 이로움, 92억이 대덕 이로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예.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의 부분들이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 상황에서 국비 4%의 재정 지원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 간에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10% 캐시백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국비가 8%, 지방비가 2% 매칭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국비 4%, 지방비 4%인데 코로나 이게 되면서 3월부터 국비 8% 그 배를 늘렸어요. 예, 그래서 높여서 지방비는 들어가군요. 2%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재정 부담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2020년도 이게 일반회계가 추경 포함해서 한 1조 3,8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한 0.2%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예금전 발행한 데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한 28억 정도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는 충분히 좀 감당할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걸 갖다 이런 재정적인 제약하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 운영해 나갈까의 문제는 어쨌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자체 간의 발행 규모 확대 또 많은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양극화나 또 그 서로 차이가 너무 커지면 각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사는 그 시민, 도민들, 국민들이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걱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를 또 다른 면으로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역화폐가 더 효과가 있다. 그럼 그 예산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작은 지자체 인구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예산은 아까 제가 우리 청장님께 그 예산을 여쭤봤는데 인구 4만인 그 지역의 그 예산도 비슷합니다. 대덕구랑. 네. 17만이랑 4만 지역. 그렇죠. 아니, 도의 자치 도단위랑은 비슷한 거죠. 군 예, 단위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걱정보다는 오히려 전 그 걱정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그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충전해서 15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대전 시민 중에 10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충전해서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결국 가처분 소득이 높은 그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더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캐시백을 받으려 쓰러 갈 때 어느 데 갈까요? 잘 되는 곳, 좋은 곳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꼭 우리 동네가 아니라 아니면 어려운 곳을 일부러 찾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책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덕구에서도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 정책 그 화폐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양극화를 단순히 자치단체끼리만이 아니라 그 시내에서도 같은 지역 내에서도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지자체 간의 출혈 경쟁이나 그걸 통한 양극화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의 총량을 이제 일정 부분 결정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덜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금을 충전해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덜 혜택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최고 충전액을 50만 원으로 정한 것이 대체적으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도 50만 원 정도는 지역에서 현금으로 뭔가를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예측하에 그거를 기획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저소득층은 뭐 10만 원 정도도 제대로 없어서 실제로 이게 현금 충전을 해야지 캐시백도 받고 예. 할인 지원도 받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는 지자체 내부에 양극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가난한 저소득계층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서 이를테면 지원 할인율을 조금 차등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지원율을 조금 더 해주고,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조금 낮게 하고 예. 이런 방식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덕이로움은 사실은 새로운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대덕이로움이 그 온통대전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대덕구 안에서만 사용이 됐는데 예. 온통대전이 발행되면서 이제 전체가 다 대전시 내에서 쓰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덕구 골목 상권의 일일 매출이 7만 2천 원이 더 올랐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대전 전체로 따지면 아무래도 원도심보다는 신도심 쪽에 상권이 더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사실 원도심 쪽 지자체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이벤트, 지역에 있는 상권들, 전통시장과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대덕 이로움을 갖고 다른 구에 가시지 않도록 예. 열심히 여기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평가가 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현황 중에서 지금 말한 대로 같은 그 단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할인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지금. 쉽지가 않을 것 지금은 같아요. 없을 왜냐하면 거예요. 그거 네. 나누고 하면 장점이 있는 취지가 네. 분명한데 그 몇십만 원 가지고 나누게 되면 행정력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또 혹시 또 서로 소외감을 느낄까 봐 걱정이 돼서 네. 그래서 그 이제 조금, 금액에 예. 따라서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이제 뭐 50만 원까지는 뭐 10% 주고 50만 원에서 100만 금액별로. 원까지는 네. 뭐 5%든 1%는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 간의 경쟁 문제에 있어서 아까 질문의 본질로 들어가면은 실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보훈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 알아서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에 대전 같은 경우에 월 7만 원을 주고 있고 뭐 세종은 한 10만 원에서 나이에 따라서 15만 원 이렇게 주고 있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뭐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르군요.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받는데 재정력이 약한데도 뭐 이렇게 그쪽 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주고 하는데 똑같은 수당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불필요한 행정력 말씀하시는 걸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이 나고 당초에 합의를 했으면은 안 일어날 수 있는 낭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부권에서 이제 대전, 충남, 세종 이런 중부권에서는 이 캐시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뭐 비용이야 뭐 재정 여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캐시백에 대해서는 같이 가져가야지 아마 지자체 간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간단히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역 소상공인 또 지역에 있는 구민들, 도민들, 시민들이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가 잘 되고 있는지요? 몇 가지 선순환 이득을 본 점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 우선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점포는 254개를 대상으로 다 1대1 설문조사를 했고요. 예. 대덕 이름을 쓰고 있는 주민들 설문조사는 1,394명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한 거죠. 했는데 일단 사용자인 주민들의 경우는 대덕구 내에 월 지출이 늘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5%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와 맥을 같이 하냐면 점포의 경우 대덕 이름 때문에 고객이 늘었냐라는 조사에 한 35.8%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매치가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점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7만 2천 원 정도 매출이 올랐다. 그래서 월 한 133만 원 정도가 올랐고 그러면 매출 증가 전체 매출 증가율로 보면 한 1.9% 정도의 매출이 오른 거고 그리고 대덕 이름 매출 비중은 평균 한 1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결제 고객 중에 대덕 1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한 12% 정도가 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니까 대덕 1홈을 왜 쓰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가 할인된 금액이 있으니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 25% 정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식당, 카페, 뭐 시장, 편의점, 슈퍼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고 계셔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대덕 1홈이 진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행안부 조사에 의하면 지역 화폐를 통해서 매출 증대는 한 1.23% 정도 오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6개월치를 놓고 봤을 때 1.9%가 올랐으면 저는 충분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용역 과정에서 일단 대덕구가 투입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입한 예산의 한 2배 정도의 지출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 내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은 매출, 그러니까 소비가 더 촉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션 마크가 있는데 대덕구에서 번 돈을 다른 구에서 쓰는 거를 일정 부분 막아낸 거는 확실하게 했다. 영내 예.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네, 네. 기여를 했다. 네, 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연구원들이 몇 가지 설문조사도 하시고 많이 평가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이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이제 비슷한데요. 2017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연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때 결과를 보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과 그다음에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3개의 지자체를 비교를 했었는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0.1%부터 2.13%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때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도시보다 주민의 애착도 그다음에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촌 그다음에 지방 소도시에서 도입 효과가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덕구의 증가율 1.9%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에서도 기존 연구 결과하고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충남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뭐 파급 효과 분석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 뭐 생산 유발액이 얼마 됐고 부가가치액이 얼마 됐고 취업 유발 인원이 얼마가 됐고 이런 정량적인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결론은 발행액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효과가 어떻다 좀 정량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강원도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용을 분석했을 때 2017년도에 처음 유통을 하고 난 후에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소비가 활성화됐다. 또 이런 결과도 있어서요. 아직 이제 막 시작한 지역 화폐에 대해서 너무 정량적인 어떤 수치를 요구하는 거는 약간 이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정책에 비해서 액수가 딱 나오고 퍼센트가 나오는 거라 이제 국민들은 그러면 얼마가 나왔냐라고 이제 묻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또 이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정확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 또 지역의 그 시민들이 지역 경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분명한 도움은 됐다. 이 도움이 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우리 국민 전체에 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 걱정 가운데 하나가 지역 화폐 사용처 논란인데요. 뭐 다 잘 쓰시고 지역마다 약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르긴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뭐 아주 럭셔리하진 않은데 고액 학원비나 피부 미용 쪽 쓰는 걸 가지고도 지역 화폐 사용 목적이 맞느냐 이런 또 이의 제기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용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서민들이 쓰는 곳,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좀 무리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건 뭐 명품몰이나 아니면 백화점, 대형마트는 빼고 그 외에들을 지금 찾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이게 늘 일반적으로 가는 시민들이 늘 가는 곳이냐 아니냐 애매한 구조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비 결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선결제로. 왜냐하면 100만 원을 한 번에 다 쓰기 어려우시다 보니까 6개월치 그냥 선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15만 원 캐시백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교육에 돈을 쓰는 게 문제냐라고 하기 전에 학원 안 다닐 수는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그 구조에서 쓰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될 건가는 분명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근데 그 시민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명품 아울렛이라는 그 일부 이제 몰에서 할인이 됐다는 거는 행정의 착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줄여나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은 늘리고 어느 부분은 줄이고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 단계에서 이거 무조건 좀 이상한데 이거 괜찮은데가 아니라 그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서로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에서는 분명히 그걸 민감하게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시행하면서 미세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실장님? 네. 비단 이렇게 뭐 럭셔리한 뭐 이런 사용처가 아니더라도 이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이제 충남 생기고, 경우에? 네, 충남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제 농민수당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한 데가 전남 해남군인데 거기에서 그 농민수당의 지급을 지역화폐로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농협, 축협 여기를 이제 못하게 하나로마트 일명 거기를 이제 못하게 하니까 농민분들의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이게 비단 뭐 럭셔리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용처를 막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이제 생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농민수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도 이렇게 세금을 같이 투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는 일종의 공익의 목적을 부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수단이니까 너무 내 돈이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 지역민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라는 조금 그 넓은 시각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조정 그러니까 뭐 농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액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화폐의 본질적인 목적은 특히 이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지역의 골목 경제를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더 촉진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이게 현금 충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용 가능한 현금을 지역화폐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카드를 쓰든 다른 현금을 쓰든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로
바꿔서 쓰는 거지 지역 화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현금이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뭐 한 50%를 더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지역 내에 돈이 돌도록 하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가능한 지역 내에서 쓰여져서 지역 내에 돈이 돌면 결국 그게 일자리로 또 연결되고 새로운 그 사업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은 골목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지역화폐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저는 대전시 온통대전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작년에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약간은 겪었죠. 그래서 초기에 그 설계하는 원래 설계했던 목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설계했는데 또 현장과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한 3, 4개월 동안에 했던 걸 평가하면서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전시가 더 해야 될 게 대덕구는 이제 대덕 1홈이란 지역 화폐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대덕 1홈을 통해서 지역 내에 소비를 하도록 하는데, 다른 구는 본인들이 이제 발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구를 통해서 그 구에 있는 골목 경제와 온통대전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더 고민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거를 지금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가장 먼저 1년을 시행해 보신 우리 청장님의 말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서요. 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50만 원 한도로 하다가 6월 달에 좀 이렇게 발행액이 좀 딸려가지고 실은 30만 원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50만 원 할 때 평균 구매액이 한 33만 원 정도. 60억으로 우리 줄여서 개인당 30만 원으로 줄였을 때 한 27만 원 정도 평균 구매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수준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어떤 통계들을 봐도 다른 지자체에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보통 한 100만 원까지 한도를 둬도 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거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발행 한도를 갖다가 상반기에는 이제 규모가 적어서 했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거의 한 대부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발행 규모는 하여간 그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골목 상권이 메인 타켓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여기 이제 그 뭐 피부 미용이나 학원비 이런 거, 특히 학원비 같은 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전체 어떤 지역 경제를 갖다가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 경기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그렇게 미세 조정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화폐 사용이라는 일반론이 있는 가운데 또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10% 이걸 갖다 캐시를 주자고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약간 그 통계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3월 달에 발행해서 5월 달까지 그 통계치를 한번 봐봤어요. 예. 카드사의 통계치를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한 목적이 역외 소비를 줄이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 같은 게 역외 소비율이 한 75%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예. 많이 가는 건데 이 카드사의 어떤 염전 사용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는 한 15% 정도는 역외 소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은 수치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전체적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염전의 발행 규모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가 많으면은 그만큼 효과가 클 것이고 작으면은 뭐 그만큼 좀 적을 거고 그럴 건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네. 예. 자, 경기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단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인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잘 되다가 하향세로 계속 주춤하는 사례가 있어 저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대부분 이제 경향적으로 보면 지역 화폐는 경기 침체기, 경기 위축기 이런 걸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단으로 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사례들을 봐도 뭐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같은 경우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때 이제 등장을 했었고, 일본의 지역 화폐들도 1995년에 코베 대지진이 있었을 때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경기 부양이 좀
좀처럼 되지 않던 2000년대 중반 이제 그때 이제 피크를 찍고 지금은 이제 하향세에 있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요 시사점 우리가 조금 보게 된다면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일본의 지역 통화 중에 지역 화폐 중에 유명한 뭐 아톰 통화, 도쿄의 아톰 통화, 그다음에 일본 타카마츠시의 메구릭 마일 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지역에 공헌을 하는 부분. 그래서 특히 뭐 아톰 통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환경, 국제, 교육 이렇게 4가지 이념에 맞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한 사람에게 이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 내 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대기업 체인에 유출되는 돈을 지역에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오고 이게 지역 문화로 정착돼가는 이런 그 지역 화폐들이 살아남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우리 대전, 세종, 충남은 아직 시행한 지가 길지가 않아서 장기적으로 벌써 걱정할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해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잘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밭 레츠? 그죠? 네. 대전 지역 최초의 네. 지역 화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름 안에도 담겨 있지만 우리 공동체 활성화하고 저 예전에 뭐 두레나 품앗이 같은 상호 부조 이런 성격이 굉장히 담겨 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이렇게 공동체 가치, 선순환의 순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역화폐가 여전히 지금 소비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캐시백이나 할인율에 오히려 조금 경도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방 정부가 그 할인율에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정책을 이동해 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지금 실험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하기 어렵고 또 건강 문제는 있고 하니까 걷는 거는 이제 누구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 2인 1조가 돼서 하루에 10,000보씩을 걸어서 한 달 평균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50가족을 뽑아서 대덕 이로움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소위 쏴드리는 거죠. 그러면 건강도 챙기면서 지역의 그 대덕 이로움 5만 원을 받으시면 근처 전통시장이나 근처 상가에 가서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골목 경제를 살리는 예. 그런 중첩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시대요. 예. 그러면서 이 배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배달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대덕 이로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에 다양한 그 소비자와 제공자들을 같이 놓고 그 안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일정 부분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으로 그 사용의 어떤 효과나 사용의 율도 굉장히 넓혀주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특히 요즘 기후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기후위기에 결국은 에너지원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그 효율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역화폐를 결제 수단이나 아니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수단으로 예. 사용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단순히 캐시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정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에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세종시의 여민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관에서는 어떤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역화폐가 최초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가 이제 소규모로 해서 민간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도 단위 대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주도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체 운동을 해서 지역화폐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가 간이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또 사용하고 그러면서 외부 경제에 대한 좀 의존성을 좀 감소시키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연의 기능은 좀 갖고 있지만은 뭐 조금 성격이 조금 많이 좀 예전에는 좀 민주도의 소규모에서 약간 관주도의 대규모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다양한 세종시에 한 앱 가입자가 거의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세종 시민이 한 34만 명 이 정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만큼 이제 그 시정을 알리기 좋은 어떤 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 한 8월경부터 해가지고 그 시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갖다 거기다가 나올 수 있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가맹점과 뭐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는 10% 캐시백을 주지만 가맹점은 선 할인을 갖다가 5%나 10%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생 플러스 가맹점이라고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서 이제 구매자들은 그럼 15% 내지 20% 혜택을 보고 이게 굉장히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을 이제 올해 한 100개 정도 운영해보고 내년에도 계속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모두가 윈윈하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간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제 세종시 여민전이 갖는 가치를 갖다가 계속 홍보하고 그래서 이 캐시백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그 가치를 홍보하려고 많이 좀 중점을 둘 겁니다. 네, 더 애써주시고요. 우리 대전에서는 공무원은 나오지 않으셔서 우리 처장님이 좀 짚어주신다면요. 온통 대전. 네, 지금 이제 우리 뭐 세종이나 대덕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속 가능성 있게 그리고 이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순환 경제, 자본 요계 유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역 동네 식당에서 돈을 썼죠. 그럼 1차적으로는 동네에서 쓴 겁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는 생선물들을 외곽에서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사고 유통을 하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만 멈춘 거지 결국에 나가는 상황 아니냐. 근데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예. 모든 걸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역에서 2차 소비 그리고 생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생산들을 생산을 하려면 소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연결을 해주는 그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 단계로 지역에 쓰니까 됐다가 아니라 예.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 그대로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저는 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는 그 지역에서 돈을 써야 되는가? 왜 우리 내가 지역에서 돈을 써야 되지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당위로만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계속 확산시켜 나갈 거면. 그래서 다른 지역 이제 아까 그 사회공헌 모델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할인이 아니라 이런 모델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독일의 킴가우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를 할인이 아니라 기부 포인트를 줘요. 3%를. 10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쓰면 3만 원을 기부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럼 이 기부 포인트를 지역의 기금으로 만드는 거,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그 가맹점,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예. 그때 2%를 또 여기서 받아요. 그러면 그걸 모으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이 운영비로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모인 기금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같이 쓰겠다. 저소득층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문제 해결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국적 자금이 같이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체계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건 관주도. 주도뿐만이 아니라 관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나 소비자나 지역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다양한 민의 영역들의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구도 그렇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TF팀도 만들고 예.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작입니다. 시민사회계에서 조금 더 네. 좋은 의견 또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다양한 측면에 참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지방의회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네, 네, 물론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제 최종 총평 삼아서 우리 지역 화폐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과제를 한번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다짐과 계획까지도 소개해 주시죠. 세종시 여민전 이름 참 좋습니다. 우리 여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각오가 있으신지요? 일단 뭐 아까 뭐 의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다들 인기가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를 갖다 좀 탄탄하게 가져가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인당 발행 한도나 캐시블을 갖다 과하게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기회를 같이 가겠지만은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소상공인 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 하반기에는 이제 그 가맹점을 비롯해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민전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쭉 모아가지고 어떤 좀 더 예민전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박정희 처장님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벌써 1년이 후딱 지났다는 것도 그렇고 네. 소기의 성과를 그래도 잘 네.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덕이로움입니다. 네.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예, 네. 내가 쓰고 우리 모두가 이롭다는 의미의 대덕이로움이고요. 그 이름답게 공동체 전체의 이로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8월과 9월 사이에 1년을 좀 평가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대덕이로움 뿐만 아니라 운통대전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해서 가야 될지를 좀 평가하고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과 지역 경제 기반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역화폐가 일정 부분 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대덕구가 갖고 있는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대덕 이로움을 통해서 같이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동 사무처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대덕이로움으로 그냥 지역 내에 돈을 남게 하지만 사실은 결제된 돈들은 다 또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덕은 생산도시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덕 내에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대덕 내에서 유통하는 것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대덕에서 필요한 서비스도 뭐 사회적 경제 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대덕구 안에 경제 공동체를 조금 구축하는 것들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덕 이로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대덕을 함께 만들기를 또 권해드리고요. 주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대덕 이로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힘내시고요. 이제 시민사회계와 또 우리 연구소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지역화폐에 대한 경험이 생각보다 많은 도시입니다. 레츠에도 그렇고 뭐 대덕구도 그렇고 지역화폐의 경험이 그리고 민과 관에서의 각자의 경험들이 다양하게 쌓였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들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생산자 영역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묶을까? 이걸 통해서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화폐를 한다고 공동체가 그냥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그냥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수단이기 때문에 민간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더 많은 의미를 쌓아갈 수 있는 지역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욱더 많은 의견 개진 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실장님 오늘 뭐 노트북까지 가져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수치 통계로 잘 짚어주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실지요? 이제 앞에 다른 패널 분들은 앞에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지역화폐의 과제를 조금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예. 지역화폐가 그 모바일화 이렇게 디지털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이제 계속 그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얘기가 되던 고령자층,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또다시 그 부상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은행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하면서 이게 기술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은행권에서 했던 걸 보면은 결국에 교육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 지자체마다 경제교육센터라고 해서 이제 교육 도민 그다음에 시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또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와 연계해서 어떤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주시의 경우에 올 8월에 1년이 되거든요. 이제 QR코드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고령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가 1년 정도 되니까 직접 시청에 찾아오셔서 앱을 깔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령층에 그 수요는 분명히 있다. 이 분들 그다음에 이 분들 그 디지털 소외 계층을 어떻게 포용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시고요. 오늘 온통 여민을 위한 이로운 말씀,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를 단단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